대한민국에서 상속은 이제 축복이 아니라 징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무려 10배나 올리겠다는 파격적인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숫자만 보면 부자 감세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작년 한 해에만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0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죠. 이제 상속세는 상위 1%의 전유물이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진 평범한 가장들이 맞닥뜨린 실제적인 생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치 뒤에 숨겨진 부의 징발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1999년에 멈춰 있습니다. 당시 짜장면 가격이 2,500원이었던 시절의 기준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죠.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볼까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북에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합시다. 현행법상 자녀 우명이 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는 고작 5억 원입니다.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죠. 이때 부과되는 세금은 각종 공제를 빼고도 약 2억 원이 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자녀가 현금 2억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살던 집을 팔아 세금을 내거나 대출을 내서 국가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 50%는 OECD 평균인 15%의 3배가 넘습니다. 일본 55%에 이어 세계 2위라지만 기업 최대 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60%로 사실상 세계 1위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낸다는 개념을 넘어 한 세대가 일궈온 자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몰수해가는 구조입니다. 가보는 국경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서 기회가 있는 곳으로 흐를 뿐이죠. 최근 강남의 자산관리센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민과 해외 법인입니다. 실제로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로 자산가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과거 상속세율이 70%에 달했던 스웨덴은 이케아 같은 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자 결국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가를 올리라고 압박하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오르는 게 공포입니다. 주가가 2배 오르면 나중에 내 상속세도 2배가 되니까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우리 시스템의 내부에 박힌 이낡은 상속세라는 무디입니다. 이번 2025년 개편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자녀 2명이 15억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 세금 부담이 수억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로 확 줄어듭니다. 중산층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하지만 정치권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상속세 과세 대상 중 상위 1%가 전체 세수액의 64%를 냅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다 빠져나갔고 남아서 두들겨 맞는 건 준비 못한 중산층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활용한 사전증여나 이번 개편안의 추이를 보며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듯 당신의 상속 역시 국가가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입니다. 상속세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성실히 갚아온 아파트 대출금이 결국 국가의 세수가 되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단초가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편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